바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내정설이 정가에 또 여론에 강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36명 정도가 오르내리는데요. 후보군 중엔 전원책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고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 비대위원장 내정설은 더 증폭됐습니다.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예, 전원책 변호사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비대위원장에 내정되셨다는 게 맞습니까? 며칠씩 끌어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 아무런 제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의가 있어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난 비대위가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왜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예. 아니 그러니까 연락도 못 받으셨고 연락이 온다 해도 난 불가능하다 이러셨어요 지금? 예, 그럼요. 아니 왜 불가능이라고까지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국당 내부자가 아니잖아요. 예, 한국당이 과거에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 혹은 비대위원으로 만드는 바람에 지금 사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나라당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 그 홍준표 대표에게서 비상증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이런 분들을 앞세워서 당명을 새누리로 바꾸고 당 색깔을 좌파 색깔인 빨간 색깔로 바꾸고 보수를 공개적으로 지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민주의의 강령인 경제민주화 타령을 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보수주의 괴멸이 그때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전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막 외부인들 불러들였어요. 그때 김종인, 이준석 저도 다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을 불러들여서 그 새누리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새누리당 만들어서 그때는 잘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아니죠. 당의 정체성은 완전히 흔들려 버렸죠. 그러면 그런 정당에 나갔던 보수주의자가 들어가서 뭘 하겠느냐고요. 거기 들어가서 뭘 하겠느냐. 우리 정당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당의 정체성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속 의원들이 비대위원 모시겠다 이런 말 하기 전에 가치와 철학을 두고 문 끌어닫고 서로 싸워야죠. 그걸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비대위원장을 모시든지 내부 수순을 하든지 기초부터 새로 세우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국당은 지금 보수라는 이념을 잡고 치열하게 내부에서 우리는 어떤 보수의 길을 가야 되는가를 가지고 싸워야 할 텐데 외부에서 누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지금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상황을 더 어지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게 국민 공모를 한다는 건데. 국민 공모제.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국민 공모를 한다면 약속을 지켜서 공모에 응한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모 절차를 굳이 두면서 엉뚱한 사람 뽑으면요. 그건 사기극이에요. 국민 공모한다면서 왜 46명이 있다, 36명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공모를 하면 그런 말이 없어야죠. 지금부터 공모 절차를 해서 그 공모에 응한 사람 중에서 훌륭한 분을 뽑아야죠.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요. 내부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싸움 난 거 아닙니까? 친박, 비박 이런 개파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내부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외부에서 새로운 피를 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친박 비박 싸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볼 것인가냐 보다도 가까운 분들 또 안 가까운 분들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이른바 탄핵 사태 그리고 그 뒤에 구속 사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이 친박 비박의 싸움이고 그리고 집권 세력의 적폐청산 프레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당 재건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빨리 끝나야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볼수 친박은 박 대통령은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비박 대부분은 박 대통령 탄핵이 옳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를 살펴보면 결국은 보수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지금 한국당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비대위원장이 이정미 전 재판관이 거론되고 김용옥 씨가 거론되고
심지어 진보주의 이데올로그라고 할 수 있는 최장집 선생님이 그런데요. 예, 그렇더라고요. 한마디로 너무 희극적입니다. 희극. 얼마나 자기들이 정체성을 모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니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냥 확 뭔가 새롭게 바꿔버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뭐 좌파진당 만들라고요. 더 웃기는 게 김종민 선생이 또 다시 거론이 돼요. 그분은 무슨 뭐 비대위 전문가입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 나는 그래서 이 한국당 의원들이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뭐 절대적인 권한을 준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총선이 1년 10개월 남아있는데 그렇죠. 절대 반지라면 모르겠지만 절대 권한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절대 김종민 선생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비대위하면서 이 폼 잡고 주목받을 수 있었던 건 총선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 그랬죠. 난 보면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전 변호사님 아까 지금 듣는 와중에 친박 비박 갈라진 이유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치 판단 때문이다. 재판이 끝나야지 이게 해결될 거다 그러셨는데 저는 거기 지금 외관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결국은 공천권 싸움 아니에요? 그것도 친박 비박도 누가 공천권 잡고선 다음 총선에 공천권 휘두르느냐 그 싸움이 더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박근혜란 이름이 그들에게 중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명분이죠. 명분이죠. 그리고 그 실상은 개인의 입신영달이고 결국은 이제 공천권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지만은 결국 명분은 그거란 말이에요. 박근혜.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공동체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 이번이 사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정체성에서 우선 동질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기 모여 있는 분들? 제가 보기로는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만은 자유한국당도 만만치 않게 넓습니다. 근데 넓으면 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그게 순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것이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같은 정책과 이념을 가진 사람이 뭉친 결사체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이 당으로 갔다 저 당으로 갔다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반민주주의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 폭력배보다도 역사가 다 짧아요. 정당들이 10년이 넘는 정당이 없잖아요. 심심하면 당명 바꾸고 그러면서 자기들 하는 말은 우리는 뭐 민주세력을 개성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보수 정당을 개성한 정당이다. 뭐 개성은 무슨 개성? 그 자체부터 자신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당에 내놓을 묘책은 뭔가요? 그 외부는 안 돼. 외부에서니까 안 보이신다는 얘기고. 외부에서 스스로 그 토론을 벌여야죠. 본인이 스스로 먼저 깨우쳐야 돼요. 본인이 과연 보수주의자인가, 범자유주의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지 못하거나 쳤는데 실패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면요? 대답은 뻔하죠. 한국당이 완전히 괴밀해서 폐허가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그나마 필연적일 거예요. 그리고 새 보수 정당이 등장하겠죠. 마치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로서도 그게 정말 겁날 겁니다. 또 다른 시민혁명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은요.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그게 옳은 방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한국당이 아예 괴멸되고 다시 보수가 시작되는 게 새 판에서. 근데 그게 한국당의 정계 개표로 끝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근데 뭐 올해를 넘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 이 야당을 리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나는 적어도 한국 보수주의는 폐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이 살아남으면? 그러니까 이대로 흐지부지, 그러니까 처절하게 고민하지 않고 이대로 흐지부지 전당대회 치르고 뭐 흐지부지 가면 그 다음에는 뭐 총선 참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대중의 임계점은 반드시 옵니다. 이 물이 끓는 비등점이 있게 마련이죠. 반드시 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긴장해야 돼요. 이 지방선거의 승리에 이 자만하고
지금처럼 경제 상황을 방치를 한다면 예. 나는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난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이대로 가면 총선 참패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로 참패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참패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대안 세력이 등장하겠죠. 나는 대안 세력이 반드시 등장한다고 봐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이 한국당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들어가서 외부인이 들어가서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짜 보수 헤쳐 모여 세판짜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좀 나서서 뭐 할 생각이 있으세요? 글쎄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뭐 저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예,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소나 키우지 뭐하러 소장사까지 하려고 합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보수에 대해 얘기하시는 분이 보수를 하도 답답하니까 열변을 토하는 거지. 소나 키우고 우리나라에 저보다 나은 인재들 많아요. 그럼 내부에서 뭔가 이 처절한 고민을 이끌고 갈 리더는 보이십니까? 글쎄요. 한나라당에 괜찮은 중진들 많아요. 자유한국당에 3, 4선 의원들 재선까지 포함하면 이 괜찮은 중진들 있어요. 그래요? 제가 뽑기로도 한 10손가락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그룹핑을 해서라도 문구를 닫고 치열하게 좀 토론 좀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분들 만나거든요. 정말 괜찮은 분들 많아요. 자, 이제 뭐 인터뷰를 좀 정리해야 될 텐데 전원책 변호사님 어쨌든 난 비대위원장 아니다. 난 시켜줘도 안 한다. 이것만은 분명하시네요. 아, 왜 같은 질문을 왜 자꾸 합니까? 소나 키울랍니다. 이게 정답이군요. 아, 소나 키워야죠. 난 외양간 커요. 소 많아요. 그 소들 염을 잘 먹이시고요. 예, 그럼요. 저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외양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분이죠. 지금 한국당의 비대위원장 내정설이 어제 돌면서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직접 의사 들어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